군산동 동아쌤입니다. 이제 예비중리 학생 이제 공부하는 거, 그 프린트를 잘 이렇게 써놨는데, 이제 형광펜으로 단어 중심으로 설명하면 된다고 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소. 원소가 근원인 바예요. 근원인 것. 과학에서는 원소하고 원자하고 차이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원자는 한 개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고, 원자 핵도 있고 전자가 있는. 원소는 종류를 말하는 거예요. 금의 종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원소에서 수학에서 원소는 근원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 표시에다가 3, 3 똑같은 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근원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렇게 한 개만 써야 돼요.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원소는 집합 안에 근원인. 그럼 원소를 구하려면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기준 조건. 기준 조건이 뚜렷해야 돼요. 그래서 잘생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 쟤는 원소가 된다느니 안 된다느니 막 이렇게. 옛날에는 나도 고민했을 때 지금은 안 가요. 좀 못생긴 사람이 완전히 구분이 뚜렷해졌어. 자, 근데 원소 이렇게 됐을 때 유한집합하고 무한집합이 있는데 홀수 이렇게 하면 1, 3, 5 하고 점점점 이렇게 찍어요. 점점점 무한대로 많다는 거예요. 무한집합. 이게 줄임표예요. 다 안 쓰고 줄임표. 이거는 나열하는 원소 나열법이고, 이거를 조건을 제시하면 x라는 원소가 있는데요. 이렇게 하고 a로 써도 돼요. a, x는 홀수 이렇게 문장으로 써도 돼요. 홀수의 개수가 많아요? 짝수의 개수가 많아요? 짝수? 네? 짝수? 짝수가 더 많아요? 좋아요. 다음번 두 번째 문제 낼게요. 홀수의 개수가 많아요? 잔수의 개수가 많아요? 홀수. 그래요? 자연수도 무한계고 홀수도 무한계인데? 그런 거를 왜 안 물어볼까 애들이? 나중에 대학 가서 배울 겁니다. 집합론에서. 자, 어쨌든 원소는 알려줬죠 이제. 줄임표도 알려줬죠. 그래서 x는 홀수 이렇게 해도 되고, a는 더하면 짝수가 되는 a는 그죠? a는 b 더하기 c는 짝수인 것, 짝수인 b와 c 이렇게 그죠? 뭐 이런 식으로 내면 집합이 될까요? 이렇게 이 안에다 뭔가를 정의를 하면 굉장히 어렵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집합을 중학교 과정에 있다가 중1에 있었거든요. 옛날에 없앴어요. 너무 어렵다고. 왜 그러냐면 이 집합의 이 조건을 쓰면 이 수학의 모든 개념을 다 여기다 쓸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고 해서 없앴어요. 그리고 고등학교로 갔어요. 근데 참고적으로 제일 처음에 집합을 배워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명확하게 조건 기준으로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 그죠? 이렇게 그룹을 지정할 수 있는, A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를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는 걸 집합이라고 한다면, 이 들어가 있는 이 조건이나 명제들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죠. 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정할 수 있는 것은 이걸 명제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합을 배우고 그 다음에 명제를 배워요. 고등학교 때. 그 다음에 요거를 참인 집합을 연산을 해요. 연결을 해요. 그래서 이걸 진리집합 해갖고 배우거든요. 근데 이건 나중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거고, 중학교에는 집합 안 나오죠. 자, 그런 중에서 요거를 공집합이라고 해요. 공집합. 요거를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도 돼요. 이렇게. 이건 기호로 표시한 거고. 그럼 하나 물어보는 해볼까요? 이렇게 하면 원소가 몇 개예요? 원소 몇 개예요? 한 개예요. 한 개. 자, 다시 해볼게요. 이런 집합이 있는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표시했어요. 그럼 여기 집합이 몇 개예요? 원소가 몇 개예요? 한 개예요? 두 개예요. 이게 같은 것이라면 둘 중에 하나를 쓰면 안 돼요. 근데 다른 기호 모양으로 다르다. 이것도 또 공집합이고 이것도 공집합이에요. 근데 기호 모양으로 된 거예요. 원소가. 이렇게 해서 요거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공집합, 여기에 요 원소 한 개, 또 요 원소하고 요 원소, 또 뭐라고? 요 원소 한 개, 이렇게 꼬불꼬불
꼬부랑 못하는데.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예요. 이런 식으로 정하는데 복잡하게 낼 때 이렇게 내죠. 이렇게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부분집합 그려봐라. 그럼 막 복잡하게 막 그려요. 이게 이제 고급 문제로 이런 식으로 내죠. 자, 어쨌든 원소에서 유한집합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 이하의 자연수 그러면 한계가 있죠. 유한집합은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한집합은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무한집합은. 그죠? 근데 어떤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x는 그죠? x는 짝수 더하기 짝수가 해서 짝수 더하기 짝수로 해서 홀수가 되는 것. 짝수 더해서 있어요 없어요? 짝수 더하기 짝수는 홀수다. 이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조건을 썼는데 공집합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A의 집합이 뭐 A, B, C, A, B 이렇게 두 개의 원소가 있다면 이거의 부분집합은 해보니까 집합이 공집합이면 하나도 원소가 없으면 요거 부분집합은 공집합만 쓰면 되죠. 그래서 2의 0승계예요. 원소가 하나면 공집합하고 그거 하나 두 개죠. 원소가 한 개면 만약에 A 한 개만 있으면 그러면 2의 1승이에요. 부분집합의 개수는. 근데 두 개면 뭐 될 것 같아요? 공집합 한 개, A 한 개, B 한 개, AB 한 개, 그죠? 그래서 2의 2승이에요. 이렇게 개수가 이렇게는. 근데 이 부분집합을 쓰면 공집합이 있고 요거 꼬부랑은 힘드니까 A 있고 A 이렇게. 이거 꼬부랑이 이렇게 안 되지. B 있고 AB 있고 이렇게 네 개거든요. 근데 이거를 통째로 원소로 갖는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 집합들이 자체가 원소예요. 그러면 이거를 2의 A승 이렇게 써줘요. 이해됐어요? 이 A집합에 왜 2의 A승이에요? 요 A집합에 NA 하면 뭐예요? NA? 넘버수예요. 자연수. 넘버. NA는 몇 개예요? 전부? 원소는? 하나, 두 개죠? 이게 두 개예요. 이 두 개를 여기다 쓰면 네 개가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걸 멱집합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멱집합. 멱자가 한자로 뭔지 모르겠어요. 멱살 잡는다는 뜻인가? 멱집합이에요. 멱 감는 때 멱인가? 멱집합. 됐어요? 자, 다음에 이 원소를 하는데 A집합, B집합, C집합 뭐 이런 게 있어. 뭐 이렇게 보통 할 때 A집합 있고 B집합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할 때 이거를 바깥에 아무것도 없이 무한대로 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특정 조건으로 해서 요 안에서 계산해라 하면서 하면서 전체 집합 이렇게 정해주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그래 이 한 개를 정해줘야 편하니까. 예를 들어서 2 빼기 3은 초등학생에 다 하면 답이 뭐예요? 답이 없어요. 2 빼기 3 마이너스 1. 그죠? 근데 중학생들한테 2 빼기 3 하면 뭐라 그래요? 마이너스 1. 얘네는 답이 없다 그랬는데 얘는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는 자연수 범위에서 하는 거예요. 자연수 범위에서 이 정수의 마이너스는 열려 있어요. 엉뚱한 답이 나와요. 이렇게 U 전체에서 자연수 범위를 벗어나요. 이 밖에 있는 걸 열려 있다 그러고 우리는 정수 범위에서 하잖아요. 그죠? 정수 범위에서 하면 이거는 닫혀 있어요. 정수 범위에서는 아무리 빼도 뭐가 나와요? 정수가 나와요. 이렇게 정수 범위에서 계산했는데 정수 계산이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닫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계산을 했더니 자연수가 안 나와. 우리는 자연수 범위만 공부하려고 했는데 초등처럼. 그럴 때는 열려 있다고 그래요. 됐어요? 자, 집합의 원소의 개수. 이제 못하니까 그냥 원소의 개수. 집합에서 궁금한 것들 여기에 체크한 거는 다 했습니다. 됐나요? 자, 다음. 요 앞에가 1번이었나? 노란색도 2번. 자, 함수를 되게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초등 때도 함수 했어요. 이 가로축이 x축이고 가로축이 뭐라고요? x축. 그 다음에 세로축이 뭐라고요? y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막대 그래프 같은 거 배웠잖아요. 이렇게 초등학교 때. 맞지? 막대 그래프 배웠을 때 여기 y값, 이 y값, 이 높이가 전부 다 y값인데, 그런데 뭐라고요? 여기가 구간이 5점씩 하든 10점씩 하든 하여튼 일정하죠. 그래서 이 정의역, 이거를 정의역의 의미를 확정해서 뭐에 대해서 의미를 확정하고 싶고 연구하고 싶어, 이게 x축. 그래서 정의역은 항상 일정해요.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요. 이렇게 일정하게. 왜 그러냐면 이게 영양도를 검사하는데 약의 영양도를 검사하고 싶은데 오늘은 하나 주고 오늘은 10개 주고 오늘은 2개 주고 3일 동안 안 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영양도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일정하게 1개 줘보고 2개 보고 3개 줘보고 4개 줘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했을 때 결과가 나는 거를 이게 정의역이면 이건 치역이라고 해요. 답이 위치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치역. 여기 뭐래요? 정의역, 치역. 그죠? 근데 요거는 그러니까 어떤 거의 의미를, 뭐와 뭐의 관계를, 의미를 확정하고 싶어? 요거 X의 효과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그 결과가 이거예요, 치역이. 그럼 이건 정의역이고, 이건 치역입니다. 그런데, 정의역에서 치역인데, 이게 전부 다, 이 약을 먹던, 안 먹던, 다 하나로 몰져갖고, 기분 나쁨, 이렇게 나오면, 이 약의 효과를 별로 없는 거죠, 그죠? 모르는 거죠. 준도 안 드는 기분 나쁨이잖아, 그죠?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는 비어 있잖아요. 이 비어 있어서 공역이 아니라 요 전체가 공역이에요. 공통 영역이라는 거,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역의 영역이에요. 근데 답이 위치는 어디에 맞느냐? 요 구역에만 있는 거예요. 요 구역에만. y값은 x 이렇게 올라가도 여기, x를 올려도 여기 밑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를 뭐라고요? 정하고 요거는 뭐라고? 공역이라고 그런다고, 공역. 근데 요 치역은 뭐라고요? 답의 위치 구역의 y값을 치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x값, 요거는 y값. 요 x와 y의 관계가 f, 펑션 값, 이게 뭐라고요? 함수라고 그래요. 근데 요거에서 요거는 알아야 돼요. 요거를 보면 결국은 그러면 x1하고 이 원에 따라서 해당되는 y1하고 이렇게 풀 때 이건 점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점. 그럼 보통 여기다 포인트 이렇게 많이 써요. p. 이건 점이고, 자 x, fx 이렇게 써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써줄 때는 이 x가 정의역이고 그 함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그 함수는 안 알려줘. 니가 보고 찾아 이렇게. 이거는 함수 관계를 나타내줘요. 그런데 결국은 그러면 여기 fx는 뭐가 돼요? fx는 무슨 자리예요? y라고. 그러니까 fx는 무조건 뭐라고요? y라고. 근데 이렇게도 써줘요. 그럼 식을 직접 써줘봐 여러분. x, 보세요. 정의역은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정의의 사람이 변한 점이 없어요. 정의의 여성 변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만약에 함수 1차 함수라면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줘요. 이거는 식을 중심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점이고 이것도 점이고 이것도 점이나 마찬가지. 대응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xy고 이것도 xy고 이것도 xy입니다. 그래서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써주잖아요. 이렇게. 이게 다 똑같은 겁니다. fx와 y야 ax 플러스 b. 근데 이렇게 써줄 때는 점을 중심으로 보고 이건 함수 관계를 중심으로 보고 이건 식을 중심으로 봅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 규칙성이 뭐냐? ax 플러스 b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뭘 하셔야 되냐면 이제 수학에 나오는 a, b, c는 정해진 숫자입니다. 정해진 숫자인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지수야. 알지 못하는 거죠, 미지수. 근데 수학에 나오는 알파, 베타, 감마 이것도 ABC 그리스어로 쓰는 건데 알파, 베타, 감마도 ABC나 마찬가지거든요. 그것도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답근해입니다. 답근해. 그런데 수학에 알려주는 미지수 중에 X, Y, Z도 안 알려줍니다. 이거 안 알려주는데 이거는 변수입니다. 이거는 뭐라고요? 상수. 항상 숫자예요. 근데 안 알려주는 거고 이거는 뭐예요? 답.
근, 해. 이것도 숫자예요. 답이든지 근이든지 해요. 그런데 요 x, y, z는 뭐라고요? 변수예요, 변수. 뭐라고요? x가 변하면 y도 변하고 x, y가 변하면 z도 변하고. 이해됐어요? 이거는 점일 가능성이 많아요. 점들의 변화. 요것도 미지수 세 종류도 아셔야 됩니다. 그럼 한 페이지 다 했나요? 끝. 자, 다음에 3번. 이제 판별식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게 이제 중3의 판별식이야. 근데 요거를 몇 번 쓰냐 하고 이제 그 대학 간 애들한테, 서울대 간 애, 연구대 간 애 이렇게 다 모여서 몇 번 정도 쓰는 것 같다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애들이 합의했어요. 5만 번 정도 씁니다. 대학 입학할 때까지 배운다가 5만 번. 엄청나죠? 자, 유튜브에 동화샘 근해 공식 치시면 요거 초등학교 6학년한테 제가 설명한 거 있어요. 그거 꼭 보시고 그거 통째로 다 외우시면 중3 과정에 40% 끝납니다. 그거 하나만 통째로 다 외우면. 동화샘 근해 공식 하면 초등학교 6학년한테 설명한 게 있고, 또 하나 권하는 건 동화샘 판별식의 의미, 근해 공식 이렇게 있는데, 판별식의 의미 하면 고등학생 그 1학년들이 깜짝 놀라요. 자기 수학과에도 배웠는데 이 판별식의 의미 선생님한테 들어서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았다고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판별식, 동화샘, 판별식, 근해 공식. 그래서 꼭 보시기 권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애가 얘가 똑똑한 애인데 요거 아무것도 중1, 2, 3 아무것도 수학 안 했을 때 판별식이 뭐냐고 씩씩거리고 와서 설명해줬더니 이거를 다 설명을 듣고 중1, 2, 3 혼자 다 풀었어요. 되게 똑똑한 애였는데. 자, 다음에 y는 ax제곱 플러스 bx 더하기 c. xy는 뭐라 그랬어요? 점. abc는 뭐라 그랬어요? 숫자인데 안 가르쳐주는 거. 그래서 요 abc를 여기다 이렇게 판별식으로 놓으면 x와 y의 두 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요거 했을 때 a, b, c, y 했을 때 아이들이 너무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해서 어려워해서 제가 항상 이 얘기 해줍니다. 만약에 x가 10이라면 뭐라고요? 이거는 a 곱하기 10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10의 1승 더하기 c 곱하기 10의 0승 이렇게 됩니다. 만약에 이걸 숫자로 쓴다면 이거를 563원 이렇게 쓴다면 이게 뭐래요? A가 500, B가 뭐라고요? 60, C가 3원. 이게 1 되니까. 이렇게 함수가 요 x제곱 x 여기 x의 0승 이렇게 내림차수 2승 1승 0승으로 내림차수 되는 이유는 숫자도 이렇게 우리는 이걸 전개식으로 하면 5 곱하기 10의 제곱 6 곱하기 10의 1승 3 곱하기 1 이렇게 쓰잖아요. 이렇게 전개식처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말으라는 거죠. 이게 요 a제곱이 a가 0이면 이게 뭐라고요? 63원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1차 함수하고 2차 함수는 뭐라고요? 이렇게 차원만. 그럼 이 차수가 뭐냐? 전지라는 거예요. 진법으로. 그러면 요 x가 뭐라? x가 10이면 10진법이고 x가 2면 2진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읽을 때 쉽다는 건데 ax제곱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a 100원, b 10원, c 이렇게도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되어 있을 때 이걸 일반형이라고 그러고 y는 요게 a의 x-p, x-p의 제곱 플러스 q 이렇게 되면 pq가 있는 이거를 꼭집점형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건 일반형이고 이건 꼭지점형이고 또 다른 거는 y는 두 근을 가지고 있게 되는 a의 x-알파 x 플러스 알파 x 플러스 베타 이렇게 나오면 이건 두 근으로 표시하는 거예요. 두 근. 이거는 인수분해형.
꼭지점형. 이건 일반형 보통 쓰는. 그 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요 구분하는 거는 요거 중1, 2, 3 쭈루루루룩 한 거는 제 그 수학 공식 개념에 어떤 애가 전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2차 함수는 2차 방정식 2차 함수는 이 한 단어씩 다 설명해서 녹화한 게 있어요. 영상. 그것만 쭈루룩 보시고 그 다음에 책 읽으면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요거 같은 경우에 이렇게 평행 이동하면 요 y만 이쪽으로 가면 y-gq가 되고 요거 다음에 ax-p의 제곱이 됩니다. 요걸 간단히 하면 요거를 y축에서 q만큼 평행 이동한 y로 해도 되고 요거는 x축에서 p만큼 평행 이동한 x로 하면 되니까 ax제곱 이렇게 됩니다. 요거 공식은 당연히 y는 x제곱 배운 거에서 a만큼 벌리면 좁히든지 벌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렇게 변형됐다가 이렇게 평행이동하는 거니까 이거는 가운데 이렇게 y는 x제곱이고 요거는 a 값이 이렇게 벌어진 거고 요거는 이렇게 돼서 p만큼 x로 p만큼 y로 q만큼 x로 p만큼 y로 q만큼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이렇게 벌어진 걸 요게 평행이동해서 이동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을 설명을 다 해놨으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아이들이 고등학교 가서 착각하는 게 이런 거예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4 옆에다가 c4 여기다가 0을 썼어요. 0. 이 0이 무슨 값이에요? 애들이 이게 숫자나 아니면 x값인 줄 아는데 이게 y값이에요. y자리 여기 옆에 있던 게 이쪽으로 온 것 뿐이에요. 그죠? y가 항상 0인 거. 요거는 y는 ax제곱 플러스 bxc라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치면 요것도 y는 0이라면 그죠? y가 0일 때를 뭐라 그래요? y가 0일 때. y가 항상 0이다. y가 플러스로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다. 그걸 뭐라 그래요? x축이라 그래요. x축은 뭐라고요? 수학할 때 이거 엄청 정확하게 외워야 돼요. x축은 뭐라고요? y는 0이다. y축은 뭐가 0이다? x는 0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y축이에요. y축. 그래서 이 y축인 x축과 y가 0인 y가 0인 x축과 요 함수의 는 같죠. 요것도 y는 이런 동그라미 함수는 요 하얀색이죠. y는 0이란 것은 x축이죠. 이 두 개. y는 뭐라고요? y는 0. y는 0의 두 개의 연립방정식 교점을 구하는 게 근답해를 구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식이 써있고 는 0이 되면 이건 y다. 이걸 굉장히 많이 헷갈려서 고등학교 1학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물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됐어요. 3번. 자, 다음에 4번. 이거는 뭐예요? 왜 접이에요, 접. 왜 접. 왜 접. 뭐라고요? 왜 접. 바깥에 접한다. 접한다는 것은 한 점에서 만나요. 내 접은 뭐라고요? 안에서 접촉한다. 이렇게 접촉하는데 여기 한 점에서만 만나요. 동심어는 안 접해. 안 접하지만 뭐라고? 중심이 같다고. 같이. 같을 동 중심. 됐어요? 요것도 내접. 이거는 뭐라고요? 내접할 때. 이 두 개가 있을 때 이거는 외접. 외부에서 접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된 걸 뭐라 그래요? 내접. 안에서 만났다. 이건 뭐라고요? 내접선. 요건 뭐라고요? 외접선. 똑같이 이것도 외접. 이거는 뭐라고요? 내접. 이거 다 됐어요? 다음. 자, 5번. 피타고라스 정리. 이 피타고라스.
피타고라스 정리는 사실은 이제 하면 한참 해야 되는데, 이게 직각일 때 이게 3cm고 이게 4cm면 이게 뭐라고요? 5cm래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3, 4, 5 이게 1cm고 이게 1cm면 이게 루트 2cm다. 1대 1대 루트 2 뭐라고요? 1대 1대 루트 2 1대 루트 3대 2 3대 4대 5 이런 것처럼 이 수들이 피타고라스 정리 전에도 동양에도 그렇고 많이 이렇게 알려졌어요. 이런 규칙성이 있다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피타고라스들은 정수를 중요시해서 히파수스인가 이 사람 이 무리수를 누출했다고 물에 빠쳐줬다고 이렇게 수학책에 나오는데 믿거나 말거나죠. 근데 어쨌든 이렇게 3, 4, 5라는 건 알았는데 요 첫 번째 변 요거를 A변을 제곱하고 B변을 제곱하고 C반을 그러면 이 C가 제곱된 무슨 얘기냐면 4, 4 하면 이게 몇이요? 16이고 이게 3, 3은 하면 몇이에요 이게? 9고 이거는 5, 5 가로 세로가 똑같으면 25고 요거 A제곱, B제곱, C제곱을 딱 밝힌 사람이 피타고라스라고. 숫자는 있었는데 이걸 공통점을 보니까 이게 될 거야 이렇게 딱 하고 수많은 개별적인 게 있는데 이걸 추상화해서 이렇게 식으로 정리해서 피타고라스의 정리라고 그래요. 이해됐어요? 어? 그랬을 때 보세요. 요게 1cm, 1cm면 이것도 1이죠. 요것도 1이죠. 그러면 요거는 넓이가 몇이 돼야 된다고? 넓이가 이게 1 넓이고 2 넓이면 이게 뭐라고요? 2라고. 이거 두 개를 합쳤으니까. 그러면 이 가로하고 세로를 똑같은 걸 곱해서 2가 나오니까 이거를 2를 반쪽으로 해서 2의 2분의 1승 2의 2분의 1승 해서 루트 2가 나온 거예요. 무리수가 나온 거예요. 여기서 요 공식에서. 이거는 면적을 2배 하니까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넓이 공간을 2배로 하면 이게 1인데 이게 1인데 이걸 2배로 하라고 했어요. 어떤 왕비가 방을. 그러면 가로 세로 높이는 똑같아야 돼. 근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2배로 하려면 이게 2배가 됐어요.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으면 이게 다 곱해져야 돼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죠? 아까 넓이 할 때는 2가 돼야 되는데 2개로만 가로 세로만 곱하면 되니까 여기에 몇 승 했어요? 2분의 1승 0.5승을 했죠. 그래서 이거를 루트인데 루트에 요 r을 따와서 이렇게 써는 거고 여기에 1을 쓰고 여기에 조그맣게 2분의 1승 하는데 어차피 반쪽이니까 이거 생략하자. 루트에서는 해서 생략합니다. 이것도. 그러면 이거는 여기에 몇 분의 1 써야 돼? 이거 1 더해서 2분의 1 더해서 1 됐죠? 그러면 이거 1 되면 이거 세조각 하려면 여기 뭐 해야 돼? 뭐 써야 돼요? 이 지수 2개 더하면 1 나오죠? 뭐 더하면 1 나와요? 0. 아니 0 더하기 0 더하기 0 하면 0 되지.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 됐고 이거는 3분의 1입니다.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걸 어떻게 쓰냐면 2의 루트 3분의 조그맣게 쓰고 1 이렇게 써야 돼요. 3루트 2는 루트 2가 3개지만 요거는 2의 3분의 1승이에요. 이거 조그맣게 쓰는 거예요. 이걸 크게 쓰고. 그래서 지수가 이렇게 분수로 되는 게 이렇게 방의 높이를 2배로 할 때 나왔어요. 자, 이거는 뭐라고요? 면적할 때 나온 거고 3분의 1승은 뭐라고요? 이렇게 입체할 때 나왔습니다. 자, 5번까지 했고 6번 삼각형 할 때 이렇게 직각이 됐을 때 그러면 이게 삼각비나 이런 삼각형을 왜 배우냐 이런 겁니다. 이렇게 원이 있는데요. 요게 1cm예요. 1cm 1cm일 때 여기가 x, y이라는 점이에요. x, y. 그럼 이 원의 점은 모든 점을 표현하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요게 x죠. 요게 y죠. 그러면 x를 제곱하고 y의 제곱을 하면 뭐가 돼요? 1제곱이 나오죠?
이게 원의 방정식이에요. x제곱 y제곱 이게 1cm에서 rcm로 반지름이 늘어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해가지고 원을 나타내는 방정식이 나와요. 그런데 자 생각을 해보면 저 1cm일 때 요 가로가 1cm일 때 x 길이 요 x 길이가 요 각도에 따라서 x 길이가 달라져요.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면 이 각도에 따라서 이건 1은 똑같은데 x 길이가 달라져요. 각도에 따라서. 그러면 이 각도를 알게 되면 그죠? 자, 요거를 사인이라고 이렇게 돼서 사인. 1분의 요거는 x가 y잖아요. 1일 때 이 각도에 따라서 분모는 1이고 이 y의 길이를 사인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인 세타라고 해요. 이 각도에 따라서 세타에 따라서 y 값이 나온다고. 똑같이 이거를 코사인이라고 해요. 이렇게 이것분의 1분의 x를 코사인 세타. 각도에 따라서 이거는 1분의니까 분모는 1인데 여기에 x값 x의 길이가 달라져요. 각도에 따라서 이 각도에 따라 x 길이 달라졌죠? 그러면 이 각도만 알게 되면 이거를 각도로 안 쓰고 이 x 길이, y 길이로 쓸 수 있어요. 각도만 알면. 또 여기다가 우리가 제일 많이 배우는 기울기는 뭐냐? 요 x분의 y, x 길이분의 y 분을 탄젠트라고 그래요. 탄젠트 세타. 탄젠트 세타. 이거를 뭐라 그래요? x분의 y. 요걸 뭐라 그래요? 기울기라고 그래요. 기울기. 가로분의 세로. 이거 기울기라고. 이게 뭐라고요? 가로분의 세로. 윗변분의 높이. 윗변분의 높이를 기울기라고 해요. 윗변분의 높이. 자,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걸 어떻게 써먹냐? 우리가 공부했던 것은 이것만 공부했어요. 이렇게 1cm일 때, 이게 1cm일 때, 이게 2cm일 때. 1cm일 때 각도에 따라서 뭐를 알아요? 요 길이를 알아야 몰라요? 사인 값을 알면. 사인은 이것분의 이거니까, 그죠? S. 필기체입니다. 이렇게 사인. S. 이것분의 이거니까 1cm일 때 각도만 알면 이 길이 알죠? 맞나요? 그러면 여기에서 별빛이 날라온다고 치면 빛의 속도는 우리가 알거든요. 과학적으로. 이 길이를 알고 이 각도를 알면 이것 대 이거 비율은 이것 대 이것으로 알 수가 있어서 이 별까지의 길이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인 값으로 이것분의 이걸로 알죠. 요 길이. 이거 늘으면 요거 비율만큼 이것 대 이것은 요것 대 이거죠. 지구에 앉아서 이 별과 별 사이의 거리를 잴 수가 있습니다. 어마무시하죠. 그게 이거를 어떤 피라미드의 높이, 이렇게 피라미드의 높이를 재는 애가 유명하죠.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딱 꼽자 이렇게. 그래서 이 그림자가 여기까지 이만큼 져 있어요. 그림자가 어떻게 져 있냐? 여기까지 이렇게 져 있어요. 그림자가 이 막대기를 꼽고. 그러니까 이것 대 이것은 이것 대 이것이라는 거죠. 근데 요거는 걸어가서 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대 이것은 이 전체 대 이거야. 그러니까 여기 걸어간 다음에 계산을 딱 한 다음에 피라미드 높이 몇이야? 이렇게 딱 얘기해줬더니 사람들이 안 올라가고 어떻게 알아요? 막대기 하나 딱 꽂고 그림자로. 왜? 빛이 이렇게 직선으로 오니까. 이해됐어요? 이렇게 비례식을 통해서 가르칠 때 이렇게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를 가르치는 겁니다. 됐나요? 오케이? 잠깐 쉬었다가 1교시 하겠습니다.